오스트리아의 가장 유명한 음악가를 꼽으라면 단연 모차르트겠죠? 오스트리아에서 모차르트만큼 유명한 예술가가 있는데 바로 구스타프 클림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국제공항에는 아직 클림트의 키스를 보지 않았다면 비엔나를 떠나지 말라고 적혀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혁신적인 예술활동을 했던 클림트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어요. 그는 어려운 가정 환경 때문에 14살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재능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귀금속 세공사이자 조각가였던 아버지와 오페라 가수였던 어머니로부터 예술적 재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어느 날 클림트는 정치 현실을 비난한 그림을 담벼락에 그리고 경찰에 붙잡히는데요. 이 위험했던 장난이 클림트의 재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런 클림트의 대생 실력을 알아본 친척의 도움으로 오스트리아의 최고 명문 비엔나 국립응용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형편 때문에 자퇴할 위기에 놓이는데 그의 재능을 인정한 교장은 클림트의 자퇴를 막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했어요. 클림트가 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의 실력은 이미 최상이었답니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주문을 받아 작품을 만들어주는 예술가 컴퍼니를 창업하며 다시 한번 재능을 입증하게 돼요. 당시 오스트리아 황실에서는 새 건물을 세울 때나 수리할 때 내부의 그림을 그려넣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구 부르크 극장의 내부 그림을 보면 클림트의 실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의 각기 다른 세밀한 인물 표정은 물론 현실 같은 사실적인 묘사에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세밀하게 그려진 관객이 그림으로 기록되었다는 소문이 사교계에 퍼지면서 클림트는 유명세와 함께 재정적으로 안정을 찾게 돼요.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림트가 맞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아직 우리가 아는 클림트가 되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실력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30살 클림트의 삶에 갑작스러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데요. 예술가 컴퍼니를 공동 창업했던 파트너이자 친동생인 에른스트가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고 이어 아버지까지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에 클림트는 큰 상실의 아픔과 인생의 회의를 느끼며 그림 그릴 의지를 잃어버렸죠. 클림트는 3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예술가 컴퍼니는 폐업을 하게 돼요. 이 휴지기 동안 클림트는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권위에 눌려 그려왔던 고전적이고 개성 없는 사실적인 그림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림트를 탄생시킨 계기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3년 만에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클림트는 사랑이라는 작품을 완성했어요. 아름다운 남녀가 그려진 뒷배경에는 여인의 얼굴을 묘사해 삶과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금 섬뜩함이 느껴지네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주 미술 세력은 보수적인 빈 미술가 협회였어요. 르네상스 시대 이후 500년간 이어져온 고전적인 양식을 예술의 진리로 여기던 시대였죠. 주변의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인상주의 등 젊은 예술가들이 새로운 예술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클림트는 비엔나를 문화적 고립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897년 34살의 클림트는 새롭고 현대적인 예술을 창조하고자 빈분리파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빈미술계의 세력은 예술 같지도 않은 것을 한다고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럼에도 빈분리파의 첫 번째 전시회는 약 6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했고 218점의 작품을 판매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답니다. 그해 분리파는 재채시온 전시관을 빈 도시 한복판에 세우고 금빛 월계관을 쓰고 있는 독특한 외관 정면에 시대에는 그 시대의 예술을, 예술에는 자유를 이라는 슬로건을 새겼어요. 이들의 영향력은 더욱 빠르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두 번째 전시회에서 클림트는 분리파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담은 팔라스 아테나를 선보이는데요. 지혜의 여신 아테나는 클림트 특유의 장식성과 황금빛 색채가 돋보이는 그림이에요. 우아하고 아름다운 고전적인 화풍에서 확실히 벗어나 있죠. 게다가 과거 고전주의 화풍에서 절대 법칙이었던 원근법이 빠져 있는데 당시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화풍이에요.
벌거벗은 진실을 상징하는 누다 베리타스가 공개되었을 때 클림트는 비난의 중심에 서게 돼요. 아름답지도 않은 누드가 너무 노골적으로 그려졌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고전 미술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적당히 가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거든요. 신과 미에 대한 모독이라고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클림트는 예상이라도 한 듯 작품 위에 글을 새겨 놓았어요. 이어지는 작품에서도 클림트는 누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수며 자극적이고 다소 노골적인 에로티시즘을 당당하게 표현했어요. 어쩌면 클림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이었을지도 몰라요. 클림트에게는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였지만 기존의 권력자들에게는 반항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새로운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클림트는 빈 대학으로부터 학문의 승리라는 주제로 대학 대강당의 천장화 작업을 의뢰받게 되는데요. 그 주제가 철학, 의학, 법학이었어요. 클림트는 인간의 삶 속에 투영되는 고통, 두려움, 인간의 정신적인 방황을 작품에 표현했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학계와 언론은 위대한 학문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클림트를 비난했죠. 심지어 포르노그래피라는 악평까지 쏟아냈어요. 그림에 대한 반대 서명운동은 물론 예정되어 있던 빈대학의 교수 임용도 취소되었다고 해요. 말도 탈도 많았던 이 세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세계를 전쟁의 화마로 휩쓸었던 아돌프 히틀러의 친위대에 의해 원본이 모두 소실되었답니다. 현재는 흑백 사진과 그림을 설명하는 글만이 남아있어요. 1905년 클림트는 동료들과 함께 분리파를 떠나며 공공작품은 더 이상 의뢰받지 않았어요. 이후 개인작품에 몰두하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축해 나갔는데 그 결과 걸작이 탄생하게 되었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클림트가 고전주의 양식의 그림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기에 클림트의 그림은 비난을 받았지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었어요. 이러한 클림트의 정신은 에곤 실레, 오스카르 코코슈카 등 훌륭한 예술가를 탄생시켰답니다. 1918년 56세의 클림트는 뇌졸중으로 인해 오른쪽 반신마비가 왔고 같은 해에 스페인 독감의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시대의 비난을 이겨내며 꿋꿋하게 걸어간 클림트. 클림트만의 화려한 등장식은 그의 지지 않는 황금기와 비유되며 그가 예술에 부여한 영원한 가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보여준 클림트의 행보는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빛나는 유산이 아닐까요?